자, 이제 퀴즈 모드의 퀴즈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러의 퀴즈죠. 네. 자, 지금은 이제 퀴즈 하나밖에 없는데, 우선 우리 로직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결과값까지 도착하게 하는가, 이게 우리의 목표인데, 네, 여기다가 바로 써보죠. 자, 우리의 목표는 16개 결과지가 있는데, 리절츠가 있는데, 이 유저가 12개의 문항, 12개의 questions, 12개의 문항에 대해서 옵션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옵션에 붙은 꼬리표, 점수표를 따라서 MBTI를 계산해내고, 그 계산된 MBTI에 맞는 결과값을 보여주면 돼요. 네. 다시 12개의 문항을 거칠 겁니다. 유저가 들어오면 이 퀴즈 페이지부터는. 그럼 12개 각 퀴즈마다 옵션을 하나씩 선택해서 총 12개의 답변이 나와야 되겠죠? 중간에 나가지 않는 이상. 근데 그 12개의 답변을 토대로 MBTI를 계산해내고 그 MBTI에 맞는 결과값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데이터를 한번 보죠. 우리 DB에 있는 test.js. 각 12개의 결과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네.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질문 등등은 요즘은 뭐 챗GPT라든가 제미나이가 워낙 잘 되어 있죠. LLM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2개 문항대로 만들어줘 하면은 잘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 자, 보면은 하나만 볼게요. 한 문항만. 자, 퀘스천 12개가 있고 하나의 퀘스천이고요. 그 하나의 퀘스천은 당연히 퀘스천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answers가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옵션, 두 번째 옵션. 하나의 옵션은 2. 왜냐면 우리가 총 12개가 있고요. 12개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4개의 슬롯이 있습니다. MBTI는 뭐 ENFP면 E, N, FP라고 4개의 슬롯이 있죠. 그 슬롯마다 하나씩 정해야 돼요. 이 사람이 E 성향인지 I 성향인지. 따라서 그걸 정할 수 있는 질문을 넣고요. 그래서 하나의 답변 옵션은 E, 다른 답변 옵션은 I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E 또는 I를 선택해야 됩니다. 유저는. 그리고 이 질문은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E랑 I를 판별하기 위한 질문이다 라고 해서 which라는 프로퍼티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아이템도.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질문은 각 질문과 그리고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은 이 옵션을 선택했을 때는 이 사람은 E 성향에 가깝고, 이 다른 옵션을 선택했을 때는 I에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도록 구성을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12개인데 왜 12개냐? 눈치를 아마 채셨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MBTI는 총 4개의 슬롯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ENFP.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알파벳을 구해야 되고,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알파벳 구해야 되고, 세 번째, 네 번째까지 4개가 있죠. 그 4개마다 3개씩 질문을 던질 거예요. 사실 3개가 꼭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3개 곱하기 4개 정도를 해서 12개를 추천을 드려요. 우선 3개인 이유는 홀수로 맞추기 위함이에요. 자, 요 첫 번째 자리, 첫 번째 슬롯의 알파벳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 유저한테 짝수개를 던지면은 5대5로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 2개를 던졌다. 한 번은 E, 한 번은 I를 선택하면은 한쪽으로 기울지가 않기 때문에 이 자리를 명확하게 판별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홀수로 하는데, 왜 3개냐면은 만약에 5개를 했을 때는 5, 4 해서 20개가 되겠죠. 20개 질문을 던지면은 유저가 피로합니다. 우리가 그 피로함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서 그 프로그레스 바, 12개 중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이렇게 색깔이 차 나가죠.
그걸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20개나 되는 문항을 여러분한테 던진다라고 생각해보면은 야 20개 문항 언제 다 하지? 라는 한번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정말 물론 MBTI가 정확한 거를 추구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 MBTI로 뭔가 연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20개 문항을 던지면서까지 유저가 필요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한 12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12개의 문항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된 퀘스천을 이제 던져야 되는데, 그럼 뭐가 필요하냐? 점수판이 필요합니다. 점수판. 우선 이 결과값까지 가는 거는 너무 뒷이야기니까, 중간 단계 브릿지를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 E랑 I랑 이제 판별할 수 있는 3개의 질문을 이 유저가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까지는 E랑 I를 판별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S랑 N. 그러면 이것도 S랑 N. 여섯 번째 질문까지는 S랑 N을 판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TF, 나중에는 JP, 이렇게 해서 총 12개가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E는 몇 점인지, I는 총 몇 점인지 쭉 해서 J는 몇 점이고 P는 몇 점인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이 점수판 변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 유저가 하나씩 옵션을 고를 때마다 앞서 우리가 이 옵션당 뭐 E인지 I인지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놨죠. 만약에 이 옵션을, 이 알파벳 E 옵션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플러스 1점, I를 선택했다 플러스 1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답변에 대해서 E를 선택했다 플러스 1점에서 2점. 그럼 나중에 이 유저는 E, 알파벳 E라고 첫 번째 슬롯을 판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를 들면 1, 그러니까 예를 3, 0이 됐다. 그럼 이 유저는 J가 되겠죠. 여기를 J.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황판, 점수판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MBTI 결과를 판별할 거예요. 자, 이런 로직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자, 그럼 퀘스천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그 test.js에 이미 다 들어가 있고 옵션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변수는 이 점수판이겠죠? 그래서 이 점수판을 여기 만들어서 사용을 할 텐데요. 자, 그럼 어떤 컴포넌트에 만들어야 되냐가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 다음 단계예요. 자, 이 점수판을 퀴즈 모드에서 당연히 사용을 할 겁니다. 퀴즈 모드에서 하나씩 옵션을 업데이트 해나가겠죠. 플러스 1씩. 그런데 이 완성된 점수판을 어떤 단계에서 결과 계산을 할 거냐, 이 점수판을 가지고서 결과 계산을 할 거냐, 우리는 로딩 페이지에서 그 결과 계산을 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로딩 페이지에서 결과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퀴즈 페이지에 있는 것을 우리가 퀴즈 페이지에 만약에 점수판을 만들어 놨다면은 여기에 있는 점수판 변수를 여기 로딩 컴포넌트에다가 옮기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는 인트로 렌더러라고 하는 이 부모 컴포넌트에다가 점수판을 만들어서 계속 퀴즈 페이지가 이 점수판을 업데이트 해주도록 할 거고요. 점수판에서 이렇게 점수판을 업데이트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문항까지 다 끝났다 라고 하면은 이 점수판을 그대로 로딩 컴포넌트에다가 전달해 줄 겁니다. 그럼 로딩 컴포넌트에서는 이제 모드가 로딩으로 바뀌면 로딩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겠죠. 그러면서 안에 있는 계산 로직이 돌면서 이거 MBTI를 계산을 해주게 될 거예요. 네. 이 흐름을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인트로 렌더러에다가 점수판, 비어있는 점수판, 모든 MBTI 슬롯 값이 모두 다 0점인 점수판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유즈 스테이트로 만들 거고요. MBTI 스코어, set MBTI 스코어라고 할 거고, 유즈 스테이트를 사용할 거고, 자, 여기에는 오브젝트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E가 초반에 0점, I도 0점, 그 다음이 N 0점,
S0. 그 다음에 T 0. P TF죠. 0. 사실 순서는 상관없어요. 나중에 E랑 I를 묶어서 계산, 뭐 N이랑 S를 묶어서 계산하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 J랑 P죠. 네, 0. E가 0. 네.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비어있는 점수판을 만들어 두고 우리는 MBTI 스코어와 세터 함수, 이제 이걸 바꿀 수 있어야 되니까,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세터 함수까지 모두 다 퀴즈 컴포넌트에다가 프롭스로 전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전체적인 프로젝트 기술 스택에서는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게 복잡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들 다른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이 똑같은 MBTI 컨텐츠 플랫폼 서비스를 하더라도 어떤 기능을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상태 관리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용하는 게 뭐 리덕스나 그래서는 뭐 주스탄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프롭스 또는 스테이트 등등을 이렇게 이 유저 스테이트 하나로만 관리를 하면서 계속 뿌려주는 형태로 타고 내려가도록 만들어주고 있지만, 나중에는 리덕스나 주스탄드로 상태 관리를 넣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뭐 지금은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퀴즈에서 MBTI 스코어와 set MBTI 스코어라는 프롭스를 내려주고 있고요. 이걸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할 거고. 자, 그리고 퀴즈에서 사실 퀴즈 컴포넌트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퀴즈죠. 네. 앞서 우리 큐런트 테스트라고 하는 이 퀴즈, 테스트에서 퀘스천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트로 렌더러에서 퀘스천스에 대해서 큐런트 테스트의 퀘스천스만 이렇게 프롭스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퀴즈 컴포넌트에서 보여줘야 될 그 문항들이 여기 큐런트 테스트 안에 있는 퀘스천스를 따로 떼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퀴즈 컴포넌트 안에 있는 걸 우리가 떠올리지 않아도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또 어떤 기능이 필요하냐면은 12개의 문항, 지금 이걸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다가 이 MBTI 스코어를 업데이트 해나가다가 총 12번째 문항이 끝나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퀴즈 컴포넌트에서 모드를 퀴즈에서 로딩으로 바꿔줘야 돼요. 인트로에서 우리가 이미지를 누르면은 인트로 모드가 퀴즈로 바뀌도록 했듯이 퀴즈 모드에서도 12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번째 퀘스천에 대해서 유저가 답변을 선택하면은 로딩 모드로 바꿔서 로딩 화면이 돌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셋 모드를 바꿀 수 있는 셋 모드도 함께 프롭스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우리 퀴즈 컴포넌트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은 퀴즈 컴포넌트에서도 받아주면 되겠죠? 셋 모드 받아주면 되고, 퀘스천스로 프롭스를 받죠. 그 다음에 MBTI 스코어, set MBTI 스코어, set 함수도 이렇게 받아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퀴즈 모드로 바뀌었을 때 여기 일단 보여주는 거 먼저 해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루기 편하니까. 퀘스천 첫 번째 질문과 첫 번째 답변 2개를 우선 보여주는 그 구조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한 H3 정도로 해볼게요. 네. 여기다가 질문이 나오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버튼
버튼을 두 개를 둬서 첫 번째 답변 옵션,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답변 옵션. 자, 이런 구조로 나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아래에다가는 프로그레스 바. 여러분들 퍼센티지 차 나가는 그 그래프 있죠? 그 그래프를 사용해서 지금 얼마나 이 12개 질문 중에서 몇 번째 질문까지 진행이 됐는지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로 구성을 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버튼, 이미지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퀴즈 모드로 바뀌고 질문, 첫 번째 답변 옵션, 두 번째 답변 옵션, 그리고 아래 프로그레스 바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퀘스천들을 questions라는 프롭스에다가 넣어서 전달해 줬기 때문에 questions에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은 questions 이 어레이를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아이템을 접근할 거고요. 그러면은 0번째가 되겠죠. 0번째의 question이라고 하는 이 단수형으로 된 데이터를 접근해보면은, 자,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이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옵션도 똑같이 해볼게요. questions의 0번째의 answers가 있을 거고요. answers는 여기 answers도 어레이죠. 지금 어레이에 answers 안에서의 첫 번째, answers 안에서의 첫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누르면은 이거 answers 안에서의 값이 여기 answers 안에 첫 번째의 컨텐트까지 접근을 해야겠네요. answers의 컨텐트까지 접근하게 되면은 눌렀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 똑같이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두 번째 옵션은 questions의 첫 번째 질문은 첫 번째 문항의 answers의 두 번째 1번째 콘텐츠로 접근하면은 이렇게 첫 번째 옵션 답변 옵션, 두 번째 답변 옵션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예요. 이 구조. 이렇게 질문과 문항들 구조를 짜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바꿔줘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바꿔줘야 됩니다. 어떤 걸 바꿔줘야 되면 이 퀘스천의 넘버를 계속해서 바꿔줘야 되겠죠. 퀘스천의 넘버를 계속해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0으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첫 번째 옵션 답변을 하나 골랐다면은 이 0이 1로 바뀌게, 또 1번째에서는 또 옵션을 고르면은 이 1이 2로 바뀌게, 계속해서 이 순서를 늘려나가야 됩니다. 순서를 늘려나갈 거예요. 동적으로 바뀌게. 따라서 우리는 현재 몇 단계까지 왔는지를 나타내는 question num 이라고 하는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question num. 그래서 use state를 활용해서 첫 번째는 언제나 0이겠죠. 0. 첫 번째 단계, 이 퀴즈 모드가 시작되면은 0번째 문항부터 시작하도록 할 거고, 그 question num을 여기, 다시 question num을 여기 넣고 여기도 동적으로 바뀌도록 만들면 됩니다. 자, 눌렀을 때 다시 시작해보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0번째 데이터가 렌더링이 되겠죠. 자, 이렇게 0번째 데이터가 되고, 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라도 누르면은 이 값이 1로 바뀌면서 다음 질문 또 다시 누르면은
이 값이 2로 바뀌면서 또 다음 질문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버튼 또는 이 버튼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라도 누르면은 이 퀘스천 넘버가 플러스 1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함수 하나를, 온클릭 함수 하나를 만들어서 옵션 클릭이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옵션 클릭해서 무조건 1씩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퀘스천 세터 함수를 활용해서 이전에 있는 값을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변수명 뭐 다르게 하더라도 함수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previous 값을 변수로 받아서 그 previous 값에다가 1씩 더해 나가는 값을 세터 함수에다가 다시 재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on 옵션 클릭을 이 두 버튼에다가 on 클릭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 버튼 중에 둘 중에 아무거나 누를 때마다 기존에 있는 퀘스천 넘버가 계속해서 플러스 1씩 더해 나가질 수 있도록, 플러스 1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on 옵션 클릭 함수를 on 클릭에다가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볼까요? 눌러보면 이렇게. 그럼 지금 퀘스천 넘버는 1이겠죠? 또 누르면은 2가 될 거고, 실제로 이게 바뀌는 거를 확인해 보시려면은 뭐 굳이 이펙트까지 쓰진 않아도 되지만 한번 해보면은 퀘스천 넘버가 바뀔 때마다 실제로 첫 번째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죠? 그리고 첫 번째 옵션 0입니다.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퀘스천 넘버라고 해볼게요. 퀘스천 넘버가 현재는 0이에요. 누르면은 1이 되고 2, 3 이렇게 플러스 1씩 늘어나면서 우리 문항의 넘버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우리가 계속해서 퀘스천 넘버를 늘어나게 될 텐데, 자, 나중에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되겠지만 만약에 쭉 넘어가게 됐을 때 10, 11, 12 하면은 당연히 나타낼 게 없어지겠죠. 왜냐면 우리의 문항은 총 12개만 이루어져 있는데 12개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보여줄 질문과 답변이 없기 때문에, 자, 이 처리도 해주면서 사실 이렇게 12번째 질문이 끝나면은 로딩 모드로 어차피 넘길 거기 때문에 네, 그 방식대로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눌렀을 때에는 이렇게 질문이 나오고 우리는 이 답변을 누를 때마다 플러스 1씩 해 나가도록 플러스 1씩 되도록 해줬고요. 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어딘가에 스코어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스코어를 업데이트 해줘야 되겠죠. 이 버튼을 누르면은 뭐 알파벳 2의 점수 1이 늘어나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알파벳 1의 점수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on 옵션 클릭 함수에 더해서 한번 스코어도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